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 건물 11분의 2 지분 매각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해가지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땅이 33평, 건물이 5.2평 해갖고 나왔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1,300만 원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30에서 470만 원까지 떨어졌어. 제가 이것도 한번 좀 어떻게 수익이 되려나고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추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마 입찰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 낙찰이 됐고 한 명이 들어갔는데 공유자가 간 걸로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음, 물론 이게 수익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격도 너무 적고 조금 좀 권리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죠, 대지. 대지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33.9평 해가지고 618점 112.36입니다. 618면 약 200평이 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물이 있죠. 건물도 있는데 이 건물의 이제 지분입니다. 보면은 보고 이수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소유권이 이렇게 있고 가압류 강제 경매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보면 지분 다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등본에서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설정이 기준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건물을 가지고 보게끔 되면 강제개시 경매고 가압류가 하나 있죠. 근로복지공단이 하나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이다 보니까 여기는 설정도 없고 가압류를 한 것을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는데 유광진이라는 그 사람의 그것이 근로복지공단을 한고 유광영도 있습니다. 유광영. 근데 가압류 유광영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유광진을 가지고 그 압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분 매각이고 인수해야 될 수 있는 기준 권리보다 그러니까 가압류보다 앞서 있는 2020년 5월 20일이고 2020년 그 5월 6일입니다. 이건 후에 또 감류가 있는 거고 요것이 강제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러니까 인수할 권리 분석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입자가 있겠죠. 세입자. 현지 출장 방문하여 유광진의 모 이수분을 대변하여 조사한 바 이수분의 진술에 의하면 이수분 혼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광섭, 유광년, 유광지, 유영아가 있고 이수분이가 있죠. 이 수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넷, 5명은 그 자식들이고 여기가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11분의 3 나머지 같이 갖고 있는데 유광진이의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사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유광섭이라는 분은 어디 다세대 지층에서 사신 분이고 유광영이라는 분도 그 무슨 학기 24
일본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 같고, 유영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아들이 아니고 딸 같은데, 경기도 오산시 여기 보면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고, 이분 한 분이 지금 거주자인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에 그 봤을 때에 이 여기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여기에 이수분이라는 어머니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만 하면은 이것을 지분을 우리가 낙찰받은 걸 지분을 사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공정우선 매수를 들어오든지.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할 때 아이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 우리는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하게끔 되면 지분으로 나온 것을 전부 다를 팔게끔 되겠죠, 이제. 전부 다를 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83세 정도쯤 되는 노인이 계실 때는 우리가 집행관이 와도 노인네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집행관이 내보내지를 않는 것이 강제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노인네를 강제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다가 다치거나 들어놓게끔 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 때문에 집행불능 이루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협상이 안 되면은 우리 투자자들로서 원가 정도를 다시 받아내는 것조차도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걸로 보고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은 가보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 이수분이라는 곳이 있고 또 보면 여기 보면 망유준생 일명으로 되었으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유광섭, 유광렬, 유광진 해갖고 상속으로 됐고 그 원래 아버지 유준생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죠.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졌는데 집 자체도 계획관리지역도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 집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 듯한데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본 그 집은 상당히 많이 낡아가지고 거의 그 수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고 또 이것을 다 우리는 낙찰받아서 협상이 안 되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해야 될 때에 다 팔아자고 나누자고 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얼뜬 사지를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우리가 이 전부 다를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83세 되신 분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도 명령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인내를 내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인도 명령을 하면 집행관이 와서 강제 집행을 하게끔 되는데 집행관이 와서 봤다가 83세 되시는 노인네라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다닐 수 있을 건데 그런 노인네를 바깥에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 집행관은 하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좀 입찰에 들어가고 가격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는 위험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는 다 해보고 현황을 다 보고 집이 너무 낡았고 노인네 혼자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추천을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가격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입찰에 들어갔고
누군지 보면은 거기에 있는 아까 유영화 딸 같으죠? 아파트에 사신 분이 그런 정도 돈을 마련해 갖고 공자 우선 매수를 해서 가져간 사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이런 집이 그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투자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할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이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낙찰 받은 그 분이 협상을 하지 않게끔 되고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할 때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다를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할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를 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50% 이상의 가져가실 분은 제가 보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권리 분석을 해보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이 지분 경매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제 권리 분석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여기를 가서 보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2번씩 추천하는 것이 제 그 업무고 현장까지 답사를 해보고서 추천을 하지 않았던 물건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걸 갖고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